지금부터 청소년 활쏘기 랜선 강습회 2회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활쏘기협회 상임이사 손정식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저번 회차에 교육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또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실제 활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희가 강습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활쏘기 그리고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활쏘기에 꼭 필요한 장비, 활과 화살, 그리고 깍지, 그리고 동계, 시복, 관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활쏘기 준비할 때 궁대 매기, 그리고 활 얹고 부리기, 활을 정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우리 궁사들의 마음가짐인 국궁구개운과 그리고 활쏘기의 원리인 집궁제원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쏘기를 할 때 꼭 필요한 5가지 마음 자세. 첫 번째 용기, 두 번째 자신감, 세 번째 인내심, 네 번째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결단력에 대해서도 활쏘기를 할 때 왜 필요하고 또 활쏘기를 통해서 이 마음가짐을 잘 추스려서 우리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궁 활쏘기의 기본 동작인 국궁 활쏘기 10가지 자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활쏘기 10가지 자세를 실제 여러분과 함께 줌을 통해서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깍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한 종목 빼고는 다 재패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쏘고 또 오랫동안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궁과 국궁의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에 대해서 대략적인 1차시 교육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활쏘기를 잘하려면 장비가 자기 자신에게 정확하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고를 때 활의 세기는 어떤 게 있고 또 화살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국궁과 양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의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활쏘기협회 소속 강사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국궁과 양궁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궁과 양궁은 활의 재료, 보조장치, 관역거리, 점수 등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활의 재료를 보면 국궁은 전통 활의 경우 물소불, 소힘줄, 뽕나무, 민어불의 풀 등 7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복합궁인 각궁과 요즘 사용하는 보급형으로 개량된 활은 유위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합성섬유로 만든 카본궁은 크기가 작은 단궁이며 굴곡이 있는 망곡궁으로 복원력이 매우 뛰어난 강궁입니다. 이에 비해 양궁의 재료는 카본이나 폼, 그라이스 파이버 등 합성 소재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첨단 소재의 발굴과 함께 계속하여 재료의 발전도 있지만 단일 장궁이며 직궁이기 때문에 국궁에 비해 복원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또한 보조장치의 경우 국궁은 아무런 보조장치가 없는 소위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궁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조준기를 비롯하여 안전장치, 무게 조절기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활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전 비행 보정기 등이 부착되어 국궁보다 다소 무겁고 활의 크기도 큰 편에 해당됩니다. 활터의 경우 국궁은 전국적으로 380여 곳이 있으며 양궁은 진천, 선주촌 등 전국에 18개 장소가 있습니다. 관역 거리는 국궁은 145m이며 양궁은 최대 90m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관역 또한 국궁은 6자 6치, 8자 8치를 직사각형으로 사용하는 반면 양궁은 50m까지는 지름이 80cm, 그 이상에는 지름 122cm의 원형 타깃을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수의 경우 국궁은 직사각형의 관역에 어느 부분이 맞더라도 같은 점수로 인정되나 양궁은 표적판의 색깔에 따라 점수가 달라 노란색은 9점에서 10점, 빨간색은 7점에서 8점 등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국궁과 양궁을 비교해 봤는데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궁과 양궁의 결정적인 차이는 국궁은 145m 사거리에서 직사각형의 관역을 어디를 맞춰도 명중인 반면에 양궁은 최대 거리가 90m이며 색깔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동그란 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궁의 사거리가 양궁보다 훨씬 먼 이유도 국궁의 복원력과 탄력성이 거의 직궁에 가까운 양궁활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국궁과 양궁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준 선생님과 함께 국궁과 양궁의 차이점, 국궁과 양궁은 활속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양궁은 우리 경기를 위해서 개량된 활과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거리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우리 국궁은 145m를 쏘고 양궁은 최대 90m까지 쏜다는 거, 그 차이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활의 부위별 명칭과 그리고 활을 어떻게 무게를 측정하고 또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는 이제 활이 그 그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표가 보입니다. 활은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잠시 후에 실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무게 단위가 있고 오른쪽에 길이 단위가 있습니다. 무게 단위는 돈하고 그램으로 나와 있고 길이 단위는 자, 센티미터, 인치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과거에는 우리 무게를 다 돈, 근 이렇게 무게를 쟀지만 현재는 이제 표준화된 국제 표준화 그램이라든지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양궁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파운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활의 세기는 파운드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실제 무게 단위는 우리가 계량화된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계량에 대해서 부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 돈은 3.75g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는 금반지 이런 금을 세는 단위가 우리가 돈으로 많이 셉니다. 그래서 한 돈은 3.75g입니다. 그리고 1파운드는 453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을 셀 때 활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10파운드다, 20파운드다 이렇게 하면 10파운드는 그러면은 453g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3kg가 됩니다. 그
그 무게를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10파운드의 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청소년분들은 20에서 30파운드 정도 활을 가지고 세기의 활을 사용하는데요. 그때는 9kg에서 한 15kg 정도 수평으로 당길 수 있는 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길이 단위가 나와 있죠. 자가 돼 있고 센티미터, 인치가 돼 있는데 보통 양궁에서는 인치를 써요. 우리는 이제 자와 치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센티미터로 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키가 1m 7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살을 2자 6치 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건 길이로 치면 얼마냐? 여기 보면은 한 자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2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반으로 나눠 보면 한 자인데 30.3cm가 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자다 그러면은 60.6cm, 그리고 2자 6치 반 그러면은 80.295cm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화살의 길이는 우리 키와 팔의 길이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팔이 긴 친구들은 화살을 긴 화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과 화살을 고를 때는 어떤 걸 고르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활은 우리 키와 팔 길이에 비례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활의 세기는 키와 상관없이 내 힘과 비례합니다. 우리 요즘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종목 중에 역도 있죠. 역도 선수들은 강한 힘을 쓰는데 대체적으로 신장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무거운 역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길이는 짧고 강한 힘을 내는 그런 강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활이 짧아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화살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활이 길어지면은 화살의 길이도 길어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활과 화살의 길이는 내 신체, 신장 사이즈, 그리고 팔의 길이와 비례해서 가고 활의 세기는 내 힘에서 비례해서 세기가 강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화살의 무게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활이 크고 화살이 길면 무게도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의 세기와 화살의 무게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꼭 화살이 길지 않더라도 강한 강궁을 쓰면 무거운 화살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활과 화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활 부분에 대해서 부위별 명칭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활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우리가 활의 손잡이를 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줌통. 그리고 활 손잡이 위에 가죽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화살이 타고 나가는 출점피라 합니다. 출점피.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서 힘을 탄력과 힘을 작용을 도와주는 부분은 우리가 오금이라 불러요. 그리고 끝에 시위를 걸리는 부분이 양양고지, 그리고 시위가 활의 몸체에 부딪히면서 뒤틀림을 방지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도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에는 중간에 실로, 지금은 현재는 검정실로 감겨져 있죠. 그리고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하얀 실로 감겨져 있는데 여기를 화살이 꽂히는 부위 절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피. 그래서 절피와 온이는 짝지다. 자, 간략하게 활의 부분별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활의 길이는 내 몸의 신장, 키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을 잘 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활은 그냥 쏘는 게 아니죠. 항상 완벽한 장비,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준비. 신체적인 준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하나는 마음적인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국궁을 접해보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용기와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실제 활쏘기를 해보지 않으면 남이 쏘는 걸 보면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야만 활을 제대로 끝까지 만작을 해서 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작이 안 되면 활에 힘이 나지 않아서 원하는 명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까지 끝났으면 이제 기술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장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단계를 이제 활을 얻는다. 그리고 붕대를 맨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화숙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쏘기 준비, 궁대 매기와 활 얹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궁대에서 이렇게 뺍니다. 자, 화살은 땅에 넣고 오른손 쪽으로 살집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살집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자, 양쪽 깃이 똑같게 해줍니다. 왼손이 배꼽 쪽으로 밑에 먼저 갖다 붙입니다. 오른손을 그 위로 같이 겹쳐줍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줍니다. 왼손을 궁대 안쪽으로 넣어서 살집 있는 궁대를 살짝 걷어 올립니다. 걷어 올려서 오른손으로 꽉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난 다음 두 쪽 겹쳐져 있는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잡아서 왼쪽 손등 밑으로 한 바퀴 돌려서 중간 손가락에 끼우게 됩니다. 끼워서 오른손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잡아서 매듭을 지게 됩니다.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양쪽 깃을 예쁘게 펴줍니다. 펴서 네 깃이 똑같게 한 다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이 매듭이 갈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돌려서 앞에 있는 궁대를 내 배꼽 밑으로 예쁘게 펴줍니다. 복대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화살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대 위에서 밑으로 꼽도록 합니다. 그 다음 나비 있는 부분에서 화살을 끼워줍니다. 그 다음 살집 안쪽으로 넣게 됩니다. 넣어서 오른쪽으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자,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됐겠죠. 그 다음 활을 쏘기 위해서 활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부분 시위를 풀어서 자, 네 손가락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고잔입을 꽉 잡아줍니다. 그 다음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도록 합니다. 잡은 손 다리 반대편으로 밑에 밑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걸어줍니다. 걸어서 오른손을
자기 가슴 있는 부분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서 반대편 아래짱 있는 부분에 양낭고자에 걸어줍니다. 걸어서 꼬이지 않도록 고잔입에 안착이 되면 들어가 있는 발을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할솔 준비인 할 옮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궁대 매기와 할 시위 얻는 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과 화살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 활 쏘는 궁사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활을 쏘기 위한 기초 준비인 궁대매기, 활 얹기까지 화살 허리에 장착하는 것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식 교육의 핵심 내용은 보사법입니다. 우리가 통상 활 쏘기는 보사와 기사가 있는데, 보사라는 것은 우리 서서 활 쏘는 걸 보사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쏘는 걸 우리가 기사라고 해요. 아무래도 말 타고 쏘는 거는 움직이는 우리 말 위에서 쏘니까 훨씬 더 고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는다면은 보사를 훌륭하게 한 다음에 기사도 한번 해보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궁 활쏘기 기본 10가지 자세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모습을 한번 보고 또 실제 집에서 지금 책상 앞에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궁 기본 자세 10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법. 두 번째, 발디딤. 세 번째, 화살 점검. 네 번째, 살먹이기. 다섯 번째, 깍지 끼기. 여섯 번째, 들어올리기. 일곱 번째, 밀며 당기기. 8번 만작. 9번 발시. 10번 잔신. 이렇게 10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살을 먹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활 배웁니다. 발디딤.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들어올리기. 밀며 당기기. 만작. 조준. 할시. 잔신. 차렷 인사. 잘 배웠습니다. 네, 방금 전에는 제가 활로서 직접 우리 국궁 10가지 자세를 설명드렸고요. 우리 지금 학생 여러분께서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 계시거나 대부분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과 화살의 장비가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화숙 선생님과 함께 앉아서 우리 국궁 10가지 자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화숙 선생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루하신데 어깨도 한번 툴툴 털어주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손가락 펴세요.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되셨죠? 같이 쏘실 준비 되셨죠? 할이 없어도 할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배웁니다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여기가 할터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인사. 활 배웁니다. 활 배웁니다. 발디딤 한번 앉은 자리에서 오른발을 자기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왼손잡이는 왼발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활은 들었다 생각하시고, 자,
앞으로 내미세요. 왼손 앞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손등이 하늘을 보게. 자, 살짝 엄지, 검지로 하살을 잡는다 생각하세요. 자, 엄지 위에 살짝 갖다 올립니다. 하살 있죠? 그 다음 하살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하살 위에 올렸습니다. 하살 점검 쑥 빼고 하살이 깨진 데가 있는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먹이기 할 때 손 두 손가락을 하살 사이에 싹 꼽습니다. 넣었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시위를 위에를 살짝 누릅니다. 시위는 줄이죠. 할 줄. 그 다음에 하살 살먹이기 다 됐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오른손을 살짝 손등이 하늘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올라가도록.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기역자로 딱 꺾어줍니다. 이게 시위에 꼽히도록. 시위 걸었죠? 자, 그 다음 검지손하고 살짝 반주먹을 쥐줍니다. 준비되셨죠? 그 다음 고개를 딱 드세요. 선생님 잘 보이도록. 들어올리기 합니다. 들어올리기. 팔과 팔 사이로 선생님이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 자,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여주세요. 이때부터 간역을 보지 않으면 고개가 뒤로 사파지게 돼 있어요. 살먹이기 하고는 고개는 간역을 봅니다. 밀며 당기기 하면 오른쪽 뺨을 스치고 그 다음에 귀 밑으로 와서 어깨까지 갑니다. 자, 밀며 당기기 조준까지 됐습니다. 눈 부릅뜨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쪽 손을 딱 펴시면 됩니다. 묵지빠 할 때 빠. 자, 삹니다. 하나 둘 셋 빠. 됐죠? 그리고 훅 내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해서 오른손 왼손 같이 내려옵니다. 자, 정말 활을 쏘셨죠? 네. 145m 나가서 다 간역을 명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왼손 활 쏘는 것만 합니다. 오른손 엄지 한마디 걸어서 주먹 쥐고 붙여서 들어올리기. 자, 간역만 보십시오. 밀며 당기기 쭉 당겼습니다. 오, 저 친구 잘하시는데요. 조준. 하나 둘 셋 빠. 잔신. 자, 어때요? 활 쏘신 것 같죠? 앉아 있어도.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맨손으로 활 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선생님 주목하고 보세요. 자, 선생님 봅니다.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 오른손을 손등 하늘, 엄지 한마디를 꺾어주시고 네 손가락을 살포시 잡습니다. 그 다음 살짝 붙여서 자기 얼굴 위로 크게 들어올리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밀며 당기기를 볼리는 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쭉 가슴을 펴줍니다. 그 다음 끝까지 간역을 보면서 조준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을 핍니다. 발시 이렇게 해서 하살이 나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열자세로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할 배웁니다. 그 다음 발 디딤 하면 자기 어깨 넓이만큼 발을 벌립니다. 그 다음 하살을 잡은 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에 하살을 잡게 됩니다. 하살 점검하며 엄지 위에다 살포시 하나 둘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하살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들어갈 수 있도록 살포시해서 자, 시위에다 꼽습니다. 살먹이기 하고 난 다음에 왼손을 손등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엄지 한마디 검지 네 손가락을 살포시 잡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앞을 봅니다. 들어올리기, 밀며 당기기, 끝까지 당기셔. 더. 자, 아주 잘하셨어요. 조준, 발사, 잔신까지 합니다. 맨손으로 할 때는 다른 동작은 빼고 우리가 들어올리기, 밀며 당기기, 조준, 발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
오른손 손등 하늘 보게. 엄지 한마디. 금지 말아지고 주먹. 자, 들어 올리기 합니다. 팔과 팔 사이로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간역만 보세요. 지금부터 밀매 당기기. 자, 오른쪽 볼록 끝까지 옵니다. 어깨, 오른쪽 어깨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조준하고 봅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잔신. 아주 잘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맨손으로도 충분히 신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니까 재미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정화숙 선생님하고 우리 맨손으로 연습하는 10가지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접하는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활쏘기를 계속했고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의 한 방법으로 맨손 활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활 쏘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실제 활쏘기를 했을 때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4단계고 지금 외부 활동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 국궁 활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쏘기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가장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초보자들이. 그게 깍지법입니다. 깍지법은 우리 전통 활쏘기는 엄지 깍지법이에요. 엄지 한마디에 검지 중지를 걸고 나머지를 손가락을 붙여서 사용하는 엄지깍지법입니다. 양궁의 깍지법 같지 않고 엄지 하나만 걸다 보니까 손가락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각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깍지법을 익히는데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깍지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깍지를 활용하는지 또 그리고 더불어서 국궁과 양궁 깍지법 깍지 끼는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발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민규 선생님의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활쏘기의 보조장치인 깍지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깍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활은 작지만 매우 강한 활입니다. 근데 이 강한 활을 그냥 맨손으로 당기면 손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깍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양궁과 국궁의 깍지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궁의 깍지법입니다. 양궁의 깍지법은요,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있으면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화살 위아래로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깍지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국궁의 깍지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국궁의 깍지법은요, 화살 아래에 엄지손가락을 한 마디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위에,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그 옆에, 그 다음 손가락은 보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깍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깍지의 재질은요, 재질에 따라서 분류하면 요렇게 요게 가죽깍지라고 해요. 가죽깍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렇게 뿔로, 소뿔로 만든 뿔깍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깍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재질이 있습니다. 나무 재질의 깍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금속 재질의 깍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깍지의 종류인데 형태에 따른 깍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깍지의 종류는 암깍지와 숫깍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깍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안깍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쑥깍지는요. 쑥깍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비슷하면서도 생긴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깍지의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죽깍지입니다. 가죽깍지 같은 경우에는 활을 처음 만지는 입문자나 아니면 활을 체험하는 친구들이 이 손에 물집이나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꾹꾹이 재미셔서 계속 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깍지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활이 점차 그 실력이 늘고 그리고 활 쏘기를 잘하게 되면 깍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암깍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깍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우리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암깍지를 사용하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암깍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우리 활의 힘이 조금 약한 활을 당길 때는 암깍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실력이 나아져서 활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면 세진 활을 사용할 때는 바로 쑥깍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깍지, 쑥깍지를 사용할 때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대를 한 번 더 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깍지가 없을 때 손깍지라 그럽니다. 손깍지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깍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먹을 칩니다. 주먹을 칠 때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는데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을 숨겨서 주먹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요? 자, 먼저 살먹이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에서 우리 시위에 시위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 밑에 엄지를 한 마디를 접습니다. 접었죠? 그리고 나서 검지부터 말아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다음은 골무형 가죽깍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용 방법은요. 뒷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 엄지손가락에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 밑에 엄지 한 마디를 접습니다. 그리고 검지부터 말아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깍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깍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엄지손가락처럼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안깍지의 혓바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깍지의 혓바닥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자기 엄지손가락에 90도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90도로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혓바닥을 일치를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에서 우리 살먹이게 된 화살에다가 화살 밑에다가 살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나서 역시 한 마디를 접고요. 그리고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쑥깍지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깍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쑥깍지의 혓바닥 부분은 암깍지의 혓바닥보다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한 면은 평평하고요. 한 면은 불룩합니다. 그러면 평평한 부분을 위로 가게 바로 오른손, 자기 깍지 거는 손에다가 끼워줍니다. 끼워줄 때는 먼저
엄지손가락의 90도, 안쪽 90도로 만들어준 다음 바로 90도로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숟깍지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 모양이 있는데요. 이 가죽 모양은 조임줄이라 그럽니다. 이 조임줄을 보면 밑에서 위로 가게 쪼아줍니다. 자기 손가락에 맞게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숟깍지를 이용해서 우리 활에다가 깍지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숟깍지를 화살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디를 접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엄지손가락은 접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검지손가락을 얹습니다. 그리고 중지손가락을 얹고요. 그 다음 손가락은 보조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깍지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활쏘기협회 지도자 박민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규 선생님과 함께 우리 깍지의 종류별 그리고 재질별 이런 깍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양궁깍지법과 국궁깍지법의 차이점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깍지를 끼는 이유는 강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활은 그만큼 크기는 작지만 강한 활을 쓰고 있다. 망국궁이기 때문에 또 복원력과 내구성이 아주 우수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다음 차시의 교육 내용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응용활쏘기 하는 모습 영상 보면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국궁, 양궁의 어떤 차이점과 이 활이라는 공통점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활과 화살의 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알아봤고, 우리가 활쏘기를 할 때 어떤 활, 화살을, 장비를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쏘기를 할 때 준비, 몸의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장비의 준비, 세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본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사법, 서서 활쏘기 하는 법을 집에서 책상 앞에서 익혀보는 방법을 우리 정화숙 선생님과 함께 또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활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깍지법, 깍지 종류별로 에 따른 깍지 사용법에 대해서 박민규 선생님하고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3차시 교육인데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웠으면 경기에도 한번 나가서 멋진 상도 타보고 또 우리 같은 사우들과 겨룸의 시간도 갖고 교류의 시간도 갖는 이런 경기에 사용하는 룰, 경기 룰,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활쏘기는 크게 기사하고 보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사 중에서도 응용 활쏘기, 서서 쏘기도 하고 뒤돌아 쏘기도 하고 뛰어가면서 쏘기도 하는 응용 활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익혀보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차시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여드리는 응용 활쏘기 영상 보면서 오늘 교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여해 주신 선생님 및 교육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응용 활쏘기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발디딤. 자, 첫 번째 동작은 주춤앉아 쏘기입니다.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주춤 앉아 발시 2번 들어올리기 주춤 앉아 발시 다음은 무릎 앉아 수업입니다.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무릎 앉아 발시 2번 들어올리기 무릎 앉아 발시 다음 뒤돌아서기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뒤돌아 발시 2번 들어올리기 뒤돌아 발시 자 다음은 뒤돌아 무릎 앉아 쏘기 하겠습니다.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뒤돌아 무릎 앉아 발시 2번 들어올리기 발시 다음 뒤돌아 다음은 앞으로 나아가며 쏘기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나가기 2번 들어올리기 자 다음 앞돌아 쏘기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들어올리기 2번 들어올리기 자 다음 뛰어가며 쏘기 화살 점검 자 다음은 뛰어가며 쏘기 하겠습니다. 화살 점검 살먹이기 깍지 끼기 1번 뛰어 차렷 인사